디테일링 세차기로 워시노트입니다. 오늘은 지인이 차량 세차를 부탁하여 레이 차량을 픽업해서 왔습니다. 실내 세차를 위해 먼저 매트부터 탈거해줬어요. 매트는 생각보다 먼지와 흙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 실내 세차할 때 가장 먼저 작업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매트에 APC 세정제를 전체적으로 분사한 다음 브러쉬를 이용해서 오염을 풀어줬습니다. 브러쉬 작업이 끝난 뒤에는 충분히 고압수로 헹궈줬어요. 세정제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물로 씻어준 뒤 탈수 과정을 거친 다음 건조대로 옮겨서 말려줬습니다. 다음 내부 작업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송풍구부터 정리해줬어요. 송풍구 안쪽에 있는 먼지들이 은근히 많이 쌓이는데 브러쉬로 털어주면서 정리해주면 깔끔해집니다. 다음은 바닥에 먼지와 모래를 조직해줬습니다. 레이 차량 공간 활용도가 넓은 차량의 대신 생각보다 구석구석 먼지가 많이 숨어있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일 주변이나 틈새 부분은 놓치기 쉬워 천천히 확인하면서 작업했습니다. 기본적인 먼지 제거가 끝난 뒤에는 핸들 세정을 먼저 했습니다. 핸들은 아무래도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공간이다 보니 대체로 유분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같은 유분기가 많은 곳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오염을 쓸어내주면서 세정했습니다.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훨씬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대시보드와 전자패널은 세정제를 직접 분사하기보다 타월에 먼저 분사한 뒤 닦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이 불필요한 비상을 줄일 수 있고 전자장비 주변 작업할 때도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과 시트도 전부 브러쉬 작업을 해줬어요. 크게 오염도가 심한 차량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세차하는 첫 촬영이라 일부러 더 많은 작업 과정을 거쳐 디테일하게 세차했습니다.
엔딩 세정도 진행했는데요. 아쉽게도 작업 영상에 찍혀있지 않아서 전후 모습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지 위주로 정리한 정도라 손 변화보다는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을 베이에 입고시켜 외부 오염도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외부가 엄청 깨끗했어요. 아마 실내 세차를 위해 세차를 부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외부는 깨끗합니다. 휠과 타이어 세정됐어요. 타이어 갈등 제거부터 했습니다. 타이어는 갈변이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세정제를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갈변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다시 펌을 분사하여 휠도 세정해줬어요. 세정제가 골고루 퍼진 상태에서 브러쉬를 이용해 휠을 세정했습니다. 휠 스포크 한쪽도 린 브러쉬로 최대한 손이 닿는 범위까지 작업했습니다. 휠하우스도 린 브러쉬로 같이 세척해줬어요. 주행 중에 흙과 오염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 세차할 때 한 번씩 정리해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깨끗해 보입니다. 브러쉬 작업이 끝난 뒤 비커를 이용해서 1차 점검을 했어요. 이후 나머지 세 바퀴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휠 타이어 작업은 마무리했습니다. 휠 작업을 마친 뒤 알칼리 프리워시를 차량 전체에 도포해줬습니다. 먼지와 오염을 불러준 뒤 날려버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약재가 표면을 머무르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면서 오염을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 고압수로 약재를 깨끗하게 옮겨줬어요. 위에서 아래로 나가는 천천히 진행하면서 불려진 오염과 함께 약재를 씻어냈습니다. 프리워시만으로도 가벼운 오염들은 대부분 제거되기에 프리워시 단계는 차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프리워시를 마친 다음 도장면 철분 제거 작업도 간단히 진행해줬어요. 주행 중 쌓인 분진이나 금속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약재 도포 후 잠시 방해시킨 다음 헹궈줬습니다. 다음은 틈새 브러쉬 작업을 위한 폼을 빠르게 도포해줬습니다. 폼이 도장면에 남아있는 동안 틈새 부분들을 브러쉬로 세정해 주었어요. 그릴과 엔블럼 주변, 주유구, 몰딩, 틈새에 오염이 남기 쉬운 부분 위주로 작업했습니다. 유막 제거를 위해 유리만 먼저 조사 샴푸를 사용해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차 오염은 심하지 않았지만 유막은 좀 많이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유막 제거도 함께 진행했어요. 유리 표면에 붙어있는 오염은
먼저 제거해줘야 유막 제거 작업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리를 모두 닦은 다음 고압수로 헹궈줬어요. 유막 제거는 알리과 저가형 분수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약재는 다이소에 파는 더클래스 유막 제거제를 사용했는데 유막 제거는 확실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막은 와이퍼 떨림이나 비가 올 때 시야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 폴리싱이 어려운 가장자리 부분을 안정하게 제만 패드를 이용해서 수작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수 상태도 확인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물을 잘 머금는 것을 보니 유막 제거가 잘 된 것 같네요. 이제 본세차 타임입니다. 중성 샴푸를 사용해서 니트 작업했어요. 윗면은 상단부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오염이 비교적 많은 하부는 마지막에 작업했습니다. 하부를 작업할 때는 니트를 자주 헹궈주면서 진행했어요. 그립가드나 밑에 슬라이드에 문질러 오염물을 최대한 털어내고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스크래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촬영 전체 니트 작업이 끝난 뒤에는 고압수로 샴푸를 충분히 헹궈주면서 본세차 마무리했습니다. 차를 이동시킨 다음 에어건을 사용해서 틈새에 남아있는 물기를 풀어냈습니다. 사이드 한쪽이나 도어 손잡이, 몰딩 틈새 같은 부분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제거해주는 편입니다. 에어 작업이 끝나면 드라이어 타월로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물을 끌어당기듯 가볍게 닦아주면서 도장면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지 않도록 작업했어요. 드라잉이 끝난 뒤에는 문틀도 함께 세정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부분은 의외로 오염이 많이 쌓이는 곳인데 세차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워터리시 세정제를 타월에 분사한 뒤 문틀 전체를 꼼꼼하게 닦아줬습니다. 유막 제거를 했으니 발수 코팅 작업도 해야겠죠. 사용한 제품은 글라코 발수 코팅제입니다. 유리 전체의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도포하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발라주었습니다.
한 바퀴 전체를 모두 도표한 뒤 잠시 반응할 시간을 줬고요. 총 8분 정도 뒤에 타임을 가진 뒤 도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잿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도장면 코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코팅제는 잭스왁스 바디 샤인입니다. 솔직히 발수 성능만 놓고 보면 최근에 나오는 전용 코팅제들만큼 강한 편은 아니지만 퀵 디테일러 중 광도와 슬립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작업하면서 느껴지는 특유의 매끈한 촉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차했고 타이어 드레싱 작업입니다. 타이어 코팅제는 예전 출장 세차할 때 사용하던 TAC 시스템 고농축 타이어 왁스입니다. 참고 정리하다가 아직 남아있는 걸 발견해서 사용하게 됐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매트한 느낌의 제품은 아니지만 적당한 광택 표현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결과물을 확인하는 시간. 먼저 실내 모습입니다. 원래도 크게 오염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느낌은 좀 더 살아난 것 같네요. 특히 시트나 손이 닿는 운전석 쪽 촉감도 많이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외부는 확실히 야외에서 확인하니 광빨이 제대로 느껴지네요. 예상대로 광도가 많이 올라온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